선율 사이드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바로 작년이죠.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상한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선발되었는지 함께 공부해보고 올해 입시 예상도 영상 마지막에 제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요?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간 듬뿍 들어간 방송이고요. 추후에 모집 요강 나오면 한 번 더 경희대학교 분석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균형 경쟁률 상위 5개, 하위 5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 의학과, 그리고 응용화학과 등등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식물환경신 소재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매우 작지만 지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돌아서 25대 1 정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경쟁률이 가장 작은 건 어디일까요? 라고 한다면 국제학과와 중국어학과입니다. 근데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에 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많이 하지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학과 자연계열도 4.8대 1 정도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도 인기학과지만 이렇게 직균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생물, 유전, 약학, 화학 등 이런 식으로 생명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 외교 같은 경우는 외고, 특목고, 국제고, 일반고 모든 친구들이 거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위권 보니까 이제 응용수학, 응용물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응용수학, 응용물리를 일반고에서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는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각 학교당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선발할 수가 있었으나 2023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5%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나 1000명인 학교나 똑같이 6명을 선발할 수 있었던 2022학년도와는 달리 작년과 올해는 5%가 선발되기 때문에 100명 이상인 학교들은 더 많은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경쟁률이 매우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한 과거 교과 100에서 이제는 교과 평가 30을 평가 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지원자가 더 생길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역균형 서울 캠퍼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경쟁률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문과, 영문과, 응용통번역, 사학, 철학 모두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원 합격 비율은 작년과 상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80%대로 경희대를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경우는 인원수는 작년과 동일한데 경쟁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충원율도 작년보다 많이 돌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능 최저 충족률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평균은 1.8등급에서 1.6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영어 영문과 보면은 2022학년도에는 경쟁률이 9대 1, 근데 올해 20대 1로 2배 이상을 보였습니다. 예비 번호도 그만큼 많이 돌았고요.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랐고 1.8등급에서 1.6등급대로 성적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응용통번역학과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 경쟁률은 거의 동일합니다. 충원율도 작년과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도 86% 그리고 86.1%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도 작년 1.8등급, 올해도 1.8등급으로 동일하고요. 사학과 볼까요? 경쟁률 작년에 7대 1이었습니다. 올해 18대 1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충원율은 그만큼 더 돌았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 또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8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올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철학과 보겠습니다. 경쟁률 7.3대 1, 근데 올해 18대 1로 2배 이상 올랐고요. 충원율은 동일하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1.9에서 올해 1.8등급으로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교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교과평가 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많이 선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경쟁률이 올라가면 입결도 상승한다? 라는 것이 앞에 5개 학과에서 맞았는데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전공 학부인데요.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충원율 차이도 크지 않고요. 수능 최저도 차이가 많지 않아서 1.6에서 1.5로 입결이 0.1등급 상승했습니다. 정치 외교 볼까요? 경쟁률은 비슷, 충원율은 9명 정도 차이, 최저 충족률 비슷, 결론은 1.5등급, 1.5등급 입결 고정입니다. 행정학과 어떨까요? 경쟁률 비슷, 충원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 최저 비슷, 1.6등급에서 1.5등급으로 0.1등급 하락했습니다. 사회학과 경쟁률 2배 차이가 나네요. 이러면 경험상 입결이 상승했었는데요. 충원율도 비슷, 근데 최저 충족률이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1.7등급에서 1.6등급으로 0.1등급 상승했고요. 경제학입니다. 경쟁률 아주 소폭 상승, 충원율 상승, 최저 충족률 비슷, 1.7등급, 1.7등급 동일합니다. 무역학과 볼게요. 무역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거의 처음 보는데요. 거의 2배 정도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충원율 비슷하고요. 그리고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10%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결론 보니까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네요. 2023학년도의 경우 교과평가 30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 입결 변동이 크리라 생각을 했었고요. 학교 측에서도 세특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뽑을 것이고 성적보단 학교의 수준과 세특의 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충원율이 상승하거나 최저 충족률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론적으로 보편적으로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라간 학과는 입결이 상승을 했고요. 경쟁률이 하락한 학과는 입결이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균형은 세특 싸움보다 성적이 우선인 학생이 많이 뽑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배 상승한 영어, 사학, 철학, 사회학, 주거환경, 의상, 건축 모두 입결 상승했고요. 여기 보이는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빼면 무역, 국제, 경영, 호경, 관광, 간호, 인문 등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나 세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면 빨간색 X자 표시 보이나요? 이 친구는 성적이 좋아도 세특이 좋지 않거나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니까 국문과, 간호학과, 회계학과 1등급 극초반의 학생들은 경희대를 쓸 것이 아니라 한양대처럼 교과 100에 수능 최저 없는 이런 학교들을 지원했어야겠죠. 앞으로 있을 6월 모의평가와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 등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경희대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시면서 함께 집중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최초합이 몇 등급이고 추가 합격이 몇 등급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2명 선발하고 있는데요. 예비번호가 3번까지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2.3등급이고 내가 받은 등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최초합을 노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2.3등급이면 경희대를 상향으로 써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고요. 경희대 합격 도표는 이렇게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최초합만 신경 쓰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은 보여지는 것뿐 최초합을 받은 학생과 실제로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학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합 평균이 1.25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1점 중반대 친구들도 엄청 많이 보이고 있고요.
1.25등급이라고 한다면 경희대뿐만 아니라 서연고, 서성한 붙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즉 최추업을 한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은 경희대를 의치한 약수를 제외하면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13명의 예비가 51번까지 돌았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합격한 13명이 다닐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럼 우리는 평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몇 등급대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디어 평균은 1.5등급이지만 실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1등급대 후반일 것이고,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초반일 것이고, 경영애들은 1등급대 후반의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상향대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영대 1.5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나 1.9등급인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택도 없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3학년도 교과 70에 교과평가 30의 입시 결과를 한눈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들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저는 다전공 제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희대학교에서는요, 서울 캠퍼스를 가던 국제 캠퍼스를 가든 경희대만이라도 학과를 변경하더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제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입결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국문과, 영문과, 통번역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와 러시아, 중국어, 일본 등까지도 세특에 잘 넣어놓는다면 국제 캠퍼스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 미디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제학과와 함께 병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국제학과에서는 국제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초적인 학문을 활용하여 건축, 환경, 전자, 범위를 크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응용물리, 응용수학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과 성적은 서울 캠퍼스보다는 국제 캠퍼스가 조금 더 여유로울 것이고요. 학업 태도와 탐구력은 기본 교과목을 준비할 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한 선택 과목도 거의 동일할 것이고요. 추가적인 노력 또한 계열이 다르지 않으므로 충분히 매력적인 생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희망이었고 슬픔이었고 눈물이었던 경희대학교 간판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에 속지 말자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 입결 분석 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특목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문과 보니까 평균 등급 3.2등급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등급 초반에 붙은 경우, 3등급 중반에 붙은 경우, 4등급에서 5등급까지 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5등급 초반이나 4등급 후반이라는 것은 원점수가 대략 한 70점 정도일 텐데 경희대학교가 70점대 친구를 좋아하진 않겠죠. 바로 외고나 특목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영문과, 통번역, 사학, 철학, 프랑스 등에서도 이러한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 고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외고, 국제고, 특목고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내가 학교 수준이 높지 않다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대학 라인을 잡으셔야 하고, 우리가 특목고는 아닌데 특목고의 수준이다 라면, 혹은 생기부가 진짜 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3등급 때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특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성적대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과, 영문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일본어학 이렇게 동그라미가 어디 분포되어 있나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도 뽑고 외고도 국제고도 뽑는다는 것이고, 일반고의 비율과 특목고의 비율이 적절히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외고 국제고 친구들이 어문 계열을 가려고 외고 국제고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학과가 경영, 정치외교, 행정, 사법, 국제학 등을 우선순위로 두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대 역시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 경쟁할 만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 보시는 회계, 세무, 빅데이터 한번 볼까요? 뒤에는 동그라미가 많이 없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의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일 것이고 외고, 국제고에서 수학에 강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다시 말해 나의 경쟁자는 외고 국제고보다는 일반고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면 정말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이든 매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여기는 어떨까요? 물리, 화학, 생물학의 경우는 극과 극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엄청 좋은 일반고 아니면 서류가 좋은 특목고에 유리하게 보이고요.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값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 왼쪽에 2022학년도 의상학과를 보면 작년엔 특목고의 비율이 조금 있었으나 화면 오른쪽에 2023학년도를 보게 되면 일반고의 합격자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과의 경우도 작년엔 특목고가 비중이 좀 적었지만 올해는 더 많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도 작년엔 일반고가 많았다면 올해 합격에는 특목고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면접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체크해 보자입니다. 다음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합격자 평균 성적의 서류와 면접의 점수를 나눠놨고 공개했다는 점인데요. 사회과학대, 응용학과, 치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의 평가는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에 오는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서류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보편화로 인해 상향 평준화 그리고 양극화가 많이 발생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 세 개의 대학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합격자 서류가 좋은 것은 치약일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기에도 서류가 매우 높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면접의 경우는 평균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서류는 좋은데 그에 반해 면접은 못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컨설팅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에 반해 학생의 답변은 미숙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반면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어떤가요? 네오르네상스 전체를 보더라도 서류의 완성도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즉 서류를 잘 챙기지 못했다. 반면에 면접의 경우는 준수하게 봤습니다. 즉 서류에 대한 답변이 나름 잘 준비되었다. 거짓없이 본인이 직접 한 생활기록부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응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들은 서류를 조금 더 챙겨야 하고 치약은 면접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약학과는 한의예과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대, 약대의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뽑혔다면 올해의 경우는 특목고 친구들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X 표시를 보면 몇 등급대 친구가 합격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실 거, 이거는 한의예 아니고 한약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입시 결과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경희대학교 총정리하면서 예상 등급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5월 모의고사에 보는 날에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